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네. 종목이 도대체 이 기업의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제가 사실은 네. 나중에 한번 특별판 준비되면 네.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종목들이 있었어요. 수익률 비교? 한 1년, 2년, 3년 오랫동안 언급한 게 있는데 그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한번 준비가 되면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여러분 혹시 좋아요. 내가 만약에 그냥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미국 주식 한번 픽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기준을 하시게 되면 아, 너무 재밌겠어요. 부자가 된다? 뭐 부자라기보다는 물론 그건 되게 이제 시장이 배울 수 벌어주는 있을 것 거니까 같아요. 상당히 좀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인 네. 기업 어떤 네. 기업일까요? 바로 엔비디아. 그쵸. 엔비디아. 장비디아, 사실 이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우리 장비디아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엔비디아 얘기를 준비해왔는데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쵸. 2분기. 간단하게 뭐 브리핑을 해보자면 매출이 뭐 65억 1000억 달러 이 정도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 증가한 거고 시장 전망치보다도 상회를 한 겁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275%가 급증을 했고 순이익은 거의 뭐 4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수익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게 그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GPU 그래픽카드 수요가 계속 꾸준히 상승한 덕분입니다. 근데 전체 매출 중에 이 게임칩 사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가 급증을 했는데 이게 아까 매출이 65억 정도라고 했는데 이 65억 중에 한 30억 정도가 게임칩에서 나왔어요. 절반 정도. 네, 거의 뭐 한 47%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엔비디아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뭐 닌텐도 같은 그런 게임 콘솔 제품 이런 게 판매를 호조 보여서 게임칩 매출이 증가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이 올 하반기에 게임칩 관련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실 한 여름쯤 됐을 때는 반도체 공급난이 조금 괜찮아지나 이런 느낌을 줬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 대만 TSMC 같은 경우에도 2월에 최고가 이렇게 탁 찍고 나서 맞아요. 다시 좀 이렇게 내려오는 게 되면서 이거 좀 반도체 공급난이 좀 완화가 되나 보다 하는 그런 어떤 시사점을 주는 분위기도 됐었는데 최근에 뭐 저번 주까지만 해도 뭐 이런 포춘지 같은 데서는 우리가 공급난과 그 수요의 그 상황이 이거 역전될 수 있다. 공급 나중에 과잉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저번 주에 다시 반도체 공급난이 올 하반기에 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해가지고 기사를 조금 더 보니까 다시 이게 전반적으로 꼭 뭐 게임칩이든 뭐 자동차든 뭐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추세가 다시 공급난이 조금 심화되는 상황으로 좀 전환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게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그렇죠. 글로벌 얘기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글로벌 생산량을 감산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부족해서 도요타도 지금 뭐 다음 달에 생산량 한 40% 줄인다 그랬고 뭐 우리 포드 잘 나가는 그 픽업 트럭 얘기했었는데 네. 그것도 공장 문 한 일주일 닫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 괜찮아지는 줄 알았는데 다시 공급난이 되네. 그래서 또 갑자기 왜 하고 보니까 이 말레이시아의 반도체 부품 공장들이 좀 많은데 거기가 지금 셧다운이 된 곳이 많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여파가 지속되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 공급난이 오나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에서도 그런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부분은 제가 이제 한 8개월 살다 오지 않았습니까? 아.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말레이시아에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제가 글로벌 전체 생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맞아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공장이거든요. 지금 문 닫은 예, 곳만 한 많아요. 25곳 예, 된대요. 맞아요. 제가 증인입니다. 예. 예,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한 35%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65억 중에서 한 23억 정도가 되는 거죠. 뭐 한 36% 정도 차지하는 건데 이게 그간의 이 GPU 그래픽 카드가 보통 게임의 어떤 그 3D 화면을 조금 더 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였는데 최근에는 뭐 AI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데도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확장시킨 거예요, 이 GPU로. 이 그래픽 카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게임 어떤 그래픽 성능을 좀 향상시키는데 많이 쓰였는데 이게 엔비디아가 GPU가 완전 특산품이잖아요. 그렇죠, 특산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CPU 능력을 초과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잘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잖아요. 이거보다 그 능력이 넘어서면서 데이터 센터에도 되고 자율주행에도 쓰고 AI 등 이렇게 미래 산업으로 확대가 되는데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 GPU가 연산 작용을 빠르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구글에서 검색을 했는데 그 검색을 빠르게 한다든지 빨리 이제 결과를 찾는다든지 뭐 이런 빠르게 처리하는 기능을 해주는 거고요.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이 GPU를 하면 이게 연산 능력이 빠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안전성하고 직결이 된대요. 어. 그러니까 이런 데 또 쓰이고, 그다음에 AI 같은 부분은 이제 산업 수요에 많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헬스케어 같은 데서도 많이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신약 개발 프로세스 같은 거를 할 때 AI 등을 통한 이 소프트웨어를 얘네들이 개발을 해서 고객사에 직접 제공을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GPU가 쓰일 정도로 이 부분 되게 알고 계시면 좋고요. 지금 이걸 포함해서 컴퓨팅 네트워크 부분 사업 매출이 굉장히 46%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볼만한 게 암호화폐 채굴 전용 카드를 이 엔비디아가 내놨어요. 이거를 CMP라고 하는데 지난 5월에 우리가 회사 전망을 이렇게 어느 정도 팔 겁니다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한 30% 말한 것보다 30% 좀 덜 팔았어요. 근데 이게 2분기에 가상화폐 가격이 훅 떨어졌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인데 이 투자자들이 앞으로 볼 때는 이게 암호화폐 가격하고 엔비디아 이 사업 CMP 사업하고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 예의주시를 하면서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CMP를 내놓은 거는 나름의 해결책이에요. 엔비디아가 그 GPU 그래픽 카드를 채굴형으로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정작 정말 우리가 기술을 좋게 해가지고 게임에서 최적의 그거를 효과를 낼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게 채굴에 쓰이니까 게임을 하려는 사람은 정작 얻지를 못하니까 정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GPU에는 암호화폐 채굴 기능이 안 되는 소프트웨어를 이 사람들이 깔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제품의 한 80% 정도가 이 GPU를 썼을 때 암호화폐 채굴이 안 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신에 별도로 CMP를 출시를 해서 처음 듣는 전용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 좀 하이엔드를 고안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GPU는 실제 게이머들 손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CMP를 만들어서는 지금 채굴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 두 시장을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암호화폐 가격에 얘네들의 수익이 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CMP 같은 경우도 그렇고 GPU도 그렇고 각자의 지금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실적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분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아직까지 뭐 CMP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서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월가에서 이제 보통 피드백이 나오잖아요. 피드백 나오죠. 발표를 하면. 근데 이 월가에서 실적 발표하고 피드백이 나오기까지 조금 걸렸어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거를 뜸들였지? 뜸을 들이지? 그리고 또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조금 느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수요일인가 발표를 했는데 맞아요. 그 피드백은 그렇지. 한 금요일쯤 맞아요. 되니까 예. 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피드백, 그 목표 주가랑 그 피드백 같은 거를 이제 캡처를 해서 지금 화면으로 준비는 했는데, 엔비디아를 커버하는 41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34명이 매수 의견을 냈고, 5명이 보유, 2명이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팩트셋에 따르면 이 중에 최소 24명의 애널리스트가 실적에 대응해서 가격 목표를 이제 목표가를 상향 올렸어. 조정했고요. 한 명은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평균 목표가를 한번 보면 219.23달러, 23센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분석가들 내용을 보면 목표가도 조금 올렸는데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번스타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는 멀지 않은 미래에 게임 부분이 지금 1등이잖아요. 근데 뭐 거의 뭐 46이면 맞아. 40 뭐 이런 식이긴 맞아. 한데 게임 부분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잠재적으로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초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에버코어 ISA 분석가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주가의 열쇠다. 이런 표현도 했었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여기는 250달러까지 250이요? 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아직도 갈 길이 머네. 이 에버코어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투자 메모를 보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번 실적에서 데이터 센터 매출 가속화에
임프레스드 했다, 감동받았다 이렇게 전하면서 데이터 센터 수익이 3분기에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지금 유도되는 분위기다. 엔비디아가 기술과 시장을 좀 주도하고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거, 또 이슈가 되는 게 그 ARM 인수. 암에 대해서. 네, 암. 인데 이 영국 규제 당국이 이 인수권에 대해서 더 많은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꼭 들어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결국에는 이게 진행될 거다라고 믿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히려 전략가들은 이게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나 이런 장기 전략에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게이밍도 그렇지만 데이터 센터 이 두 개가 지금 계속 견인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자율주행이 조금 더 상용화되고 발전을 하게 되면 이 GPU 쪽에서 이 자동차 쪽 있죠. 그쪽으로 매출도 조금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엔비디아를 보실 때는 적어도 두 가지는 꼭 확인을 하시면서 보시면 지금 주가를 체크하고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데이터 센터예요. 이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잘 돼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계속 팔로우업을 하시면 좋아요. 현재 이 데이터 센터 GPU 분야에서는 엔비디아가 업계 표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사인 그 AMD가 열심히 따라오고는 있는데 그 엔비디아가 그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주도권을 얼마나 꽉 잡고 가져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점유율 변동 같은 거를 계속해서 보시면 아마 주가랑 실적을 예상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실제로 나오는 실적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에서 지금 주력 목표로 하는 키우려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게 다 데이터 센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요? 그다음에 그 암. 인수하는 거. 인수 진행이거든요. 이 지난해 9월에 엔비디아가 그 세계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영국 그 암을 400억 달러,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돈으로 47조 5천억 원 정도에 인수하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반도체 업계 사상 최대 그 M&A 딜이거든요, 규모가. 근데 이게 그 암이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데다가 맞춤형 반도체를 설계해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반도체로 따지면 거의 점유율이 한 9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인수 과정에서 또 염두에서 보실 부분이 그 엔비디아의 경쟁사들에 대한 그 암의 중립성 유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암은 삼성, 애플 뭐 이런 곳들을 그 경쟁사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경쟁사가 아니라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데 엔비디아한테는 경쟁사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암한테는 경쟁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엔비디아와는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 암을 인수할 경우에는 고객사들이 이 보통 암한테 우리 반도체 이렇게 설계해줘, 맞춤으로 해줘 할 때는 자기네들의 좀 영업 기밀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을 공개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오픈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같은 식구가 됐네? 그니까. 그러면 굉장히 불안한 요인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엔비디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인수가 되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를 하게 되면 뭐 지배력이나 어떤 독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뭐 어떤 여기 암의 고객사들이 뭐 반대 의견을 뭐 내고는 있어요. 우리 하지 말아줘. 테크 기업들까지 하지 말아줘.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두 회사의 그 인수 합병 같은 경우에도 영국,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연합까지 이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뭐 이렇게 승인을 받을 곳이 많아 하면 영국은 이제 그 암의 본사가 있는 곳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그 암의 합작 벤처가 있는데 그 경영진과 갈등이 또 있대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미국은 뭐 엔비디아가 있는 곳이고 여러 가지 그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 당초에 예상 소요 시간이 18개월 정도,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로 잡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안 그래도 주말 사이에 뉴스가 하나 나왔죠. 영국에서
그 부정적인 평가를 내놔 버렸어요. 이 인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할 거야 너네 네. 조사를 했는데 해보니까 부정적 평가를 내놓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 그 영국 시장 경쟁국이 양사가 합병할 경우에는 심각한 경쟁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그 영국의 그 디지털부 장관이 있는데 제출을 했대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보면 데이터 센터, 사물 인터넷 기기, 커넥티드카, 게임기 등과 같은 분야의 경쟁 업체들을 희생시켜서 엔비디아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앞에 제가 설명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긴 한데 엔비디아가 그 암을 갖게 되면 경쟁사들의 그 암 기술 접근을 제한해서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안 된다. 그 시장의 혁신을 좀 억압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이게 회사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의 다양성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가격 상승에도 직면할 수 있고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애초에 뭐 안 나왔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네들이 만든 규제를 따를 거고 이런 대책을 준비하고 있을게 라고 언급은 했는데 영국에서는 너네가 제시한 내용들도 시장 경쟁 악화를 잠재우는 데는 부족해, 모지라 이렇게 그냥 평가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이 막 나오니까 이제 네. 계속 나올 거거든요. 나오겠죠. 예. 나올 건데 시장 일부에서는 그래서 투자자들은 언젠가는 그래도 체결이 될 거다. 이게 될 거다라고 보는데 또 시장 일부에서는 어떤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인수가 체결될 확률은 한 20% 정도에 불과하다. 정말요? 네, 이런 의견을 내놔서 우리가 앞으로 엔비디아의 주가를 계속 지켜볼 때 그 데이터 센터와 그 인수 상황을 조금 보면은 당장의 그 주가의 변동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근데 사상 최고치를 가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암에 대한 인수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뭔가 좀 불확실성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죠. 만약에 이게 저는 된다 그래도 네. 차익률이 나올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면 그걸 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올라온 부분도 있지 너무 않을까 많이 싶어요. 예. 올랐으니까. 솔직히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올해 뭐, 50% 넘게 올랐죠? 그랬던 정확히 것 얘기하면 스플릿 발표 이후에 60%가 올라왔죠. 정말요? 그러니까 엄청 올라온 건데 사실 그 안에 뭐 실적 좋고 했지만 모든 기업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빅테크 기업도 마찬가지 실적을 다 좋다고 이미 생각했잖아요. 그쵸. 발표한 주가가 빠졌는데 유독 엔비디아만 강세를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메에 대한 인수분이 좀 걸려있기 때문에 올라온 건데 만약에 좀 안 된다 그러면 한 번에 충격이 있겠죠. 어쩔 수 그쵸. 없이. 예. 사실 데이터 센터 전망이나 지금 실적 나오고 있는 거나 컨센서스나 어떤 사업 구조나 움직이는 걸 보면 아 정말 밝다 이거 조금 괜찮은데 하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도 중간에 한번 말씀하신 대로 이 인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맞아요. 한 번 또 충격이 또 올 수가 예,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덜커덩거릴 수가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런 걸 덜컹거린다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제가 한 3년 전부터 얘기했네 엔비디아를. 근데 뭐 암에 대한 그때 없었죠. 얘기가 없어도 워낙 실적이 좋은 기업이니까 가져가면 좋은데 하여간 최근에 올라온 거에 저는 한 3분의 1은 암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만큼이 많이 주가가 빠지면 한번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도 국간에 제가 믿는 건 뭐냐면 그때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 그 엔비디아가 3천억 달러의 시총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1조 달러는 가지 않을까라고 계속 맞아요. 네.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5천억 달러인가요? 그 정도 보이지 않습니까? 시가총액이 5천억 중반인가 할 것 같은데 만약에 1조 달러 간다 그러면 아직까지 한 2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충격은 있겠지만 결론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좀 멀리 보시고 제가 포트폴리오 항상 만들 때 한 종목은 반드시 엔비디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요거 만약에 잘 되면 내년 3월쯤에 결과가 이렇게 잘 뭔가 나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이미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반영이 돼 건데 있어서 잘 된다 그래도 그냥 주가는 오히려 그냥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막 급등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만 보면 합치면 정말 미래가 창창하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네.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네. 뭐 그 제약사가 보통 합병을 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맥주에서 합병하거나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인수한해서 주가가 빠지고 피인수 기업 주가 올라가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M&A는 다
잘 되고자 하는 게 내용이 맞기 때문에 딱 얼핏 들어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신 것도 있잖아요. 근데 다 결과는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100%. 예.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주가 많이 빠진 게 FB가 뭐 그때 엘러건인가요? 뭐 인수한다고 주가 확 빠진 게 있었거든요. 네네. 예차에서 그때 많은 분들이 이거 왜 인수하냐 주가 빠졌다 고민하셨지만 시까지 다 회복하고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는 미국에 대한 M&A 기사는 다 일단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 선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뭐 월가의 가장 핫한 종목들 테슬라, 아마존, 엔비디아까지 살펴봤고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담경제연구소장 어예진입니다. 여기 또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신다고 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왔고요. 한국경제TV 앵커 전세원입니다. 제가 뉴스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저의 색다른 면들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거면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다시 해야겠다 이거. 너무 말이 길어졌다. 네. 뭐 바야흐로 뭐지 뭐라고 그러지? 그런 시대에 왔는데 근데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려운 얘기 하면 그냥 쉬운 얘기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못 믿지만 언니 믿고 따라와.